안녕하세요. 치치아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유쾌한 육아를 지향하는 치맘입니다. 최근에 우리 아이가 세도를 맞아서 가족끼리 워터파크에 가기로 계획을 세웠어요. 새벽부터 일어나서 도시락을 준비하고 티켓도 미리 구매했죠. 그런데 막상 아이에게 오늘 워터파크에 갈 거야 라고 말하니 우리 아이가 대뜸 싫어, 나는 놀이터가 더 좋아 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보이실 것 같으세요? 저도 속으로는 조금 실망스러웠지만 차분하게 그럼 놀이터 가자 라고 말해주려고 노력했어요. 또 한 번은 아이가 바나나를 달라고 해서 냉장고에서 바나나를 꺼내 먹기 좋게 썰어줬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 아이가 바나나를 통째로 먹고 싶었다면서 울고불고 하더라고요. 그 순간 저는 입에 들어가면 다 똑같잖아 라고 화를 내고 싶은 마음이 들었지만 진심으로 아이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육아는 정말 쉽지 않아요. 그렇죠? 여러분도 육아 서적이나 유튜브에서 다양한 팁을 접해보셨을 텐데 막상 현실에서는 그게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죠? 특히 아이의 감정을 공감하고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데 바나나 때문에 우는 아이를 보면 가끔은 공감하기 어려운 게 사실이에요. 오늘 영상에서는 흔히 아이들이 떼를 쓰고 우는 상황에서 부모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기보다는 우리가 아이들의 행동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를 바꿔줄 수 있는 중요한 지식을 공유해 보려고 해요. 최신 신경과학과 심리학을 바탕으로 모나 델라후크 박사가 쓴 책에서 쉽게 설명한 내용을 여러분께 전해드리려고 해요. 이 지식은 아이의 행동을 짜증나는 눈으로 보기보다는 연민과 이해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많은 육아서를 접해보신 분들은 아마 비슷한 내용들이 반복된다고 느낄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그런 지식을 정말 잘 배우고 실제로 일상에서 잘 실천하고 있느냐고 물어본다면 고개를 갸우뚱할 때가 많을 거예요. 특히 아이와의 어려운 순간을 마주할 때 예를 들어 바나나를 잘랐다고 아이가 난리를 칠 때 말이죠. 저도 종종 어제의 나처럼 참지 못하고 화를 낸 기억이 떠오르곤 합니다. 그래도 이런 책들을 통해 배우고 아이에게 더 나은 육아를 실천하려고 노력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 같아요. 반복적으로 접한 지식은 우리의 신념이 되고 그 신념은 결국 우리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물론 사람은 부정적인 기억에 더 영향을 받기 쉽기 때문에 아이와의 부정적인 상호작용이 더 크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100만 원을 주었다가 잃어버리면 경제적으로는 전과 다를 바 없지만 마음은 더 안 좋아지는 것처럼요. 이렇게 보면 우리 세대는 더 나은 육아 환경에서 아이를 키우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예전에는 이런 정보가 없어서 그냥 하던 대로 육아를 했지만 이제는 잘못된 점을 반성하고 고쳐나갈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어떤 책에서는 이렇게도 말하죠. 아무리 잘 키워도 아이가 떼를 쓰고 우는 걸 막을 수는 없습니다. 아이들이 하는 행동은 때때로 우리를 힘들게 하고 비논리적으로 보이며 통제불능 상태로 만들기 쉽습니다. 이런 순간들은 누구에게나 찾아오고 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종종 아이의 행동이 우리의 분노를 자극할 때가 있죠. 이때 중요한 것은 우리의 내면에서 왜 그런 감정이 생기는지를 잘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는 어릴 적 경험에서 비롯된 우리의 자아를 인식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아이가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이해하는 것이에요. 이를 잘 이해하면 문제 행동을 짜증이 아닌 연민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모나 델라후크 박사는 아이들의 행동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고 설명합니다. 즉, 우리가 눈으로 보는 행동 이면에는 보이지 않는 다양한 원인들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많은 부모님들은 보이는 행동만 보고 이를 좋다 나쁘다 판단하고 그 행동을 고치려고만 합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최근에 짜증을 자주 낸다면 그 행동 자체를 나쁘다고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짜증을 줄일지에만 집중하게 되죠. 이럴 때 부모의 걱정과 불안이 커지고 부정적인 육아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행동의 원인입니다. 아이가 짜증을 낼 때 그 밑에 숨겨진 이유들을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죠. 예를 들어 지하철에서 임산부인 제가
자리를 못 앉아서 속상했는데 알고 보니 그 사람이 다리가 불편했던 경우를 생각해 보세요.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짜증보다는 연민의 마음이 들겠죠? 아이가 짜증을 낼 때도 마찬가지로 아이가 일부러 그러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그런 것일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 이해가 긍정적인 육아를 실천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아이들은 아직 어리고 뇌가 미성숙하며 자기 통제력이 부족합니다. 이는 많은 부모님들이 이미 알고 계시는 부분일 거예요. 하지만 델라후크 박사는 더 나아가 아이의 자율신경계 변화가 그들의 행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이해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자율신경계는 외부 상황을 평가하여 몸을 긴장시키거나 편안하게 만드는 시스템입니다. 예를 들어 호랑이를 만나면 우리 몸은 자동으로 심장 박동수와 혈압을 높여 도망칠 준비를 하게 됩니다. 이는 우리의 의지로 제어할 수 없는 반응입니다. 그렇다면 육아를 하면서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어려운 순간들 속에서 어떻게 아이와 부정적인 상호작용을 피하고 잘 대처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는 두 가지 중요한 선결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이전 영상에서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요. 부모로서 우리의 감정을 이해하고 조절하는 것입니다. 델라후크 박사는 아이의 행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율신경계의 역할을 잘 알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대부분의 부모님들이나 많은 심리학자들조차도 자율신경계 변화가 어떻게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지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다고 지적합니다. 이와 관련된 이해가 깊어지면 부모들은 아이의 행동을 더 잘 이해하고 그들에게 더 나은 지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원제도 브레인 바디 패renting으로 육아를 할 때 뇌와 신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아직 나는 안전하다는 확신이 부족합니다.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이죠. 이로 인해 아이들은 감각 정보를 받아들이고 처리하는 과정에서 어른들에게는 위협적이지 않은 것들도 위협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사를 가서 환경이 갑자기 바뀌면 예측 가능성이 줄어들고 삶이 안전하지 않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특정 감각을 위협으로 느끼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성의 낮은 목소리, 특정한 움직임이나 촉감, 배고픔이나 갈증 등의 내적 감각, 강렬한 시각적 자극, 지속적인 눈맞춤 등 여러 가지가 위협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여러 요인들로 인해 아이들이 위협을 느낄 때 델라후크 박사는 이를 적색 경로에 들어선다고 표현합니다. 이는 투쟁 또는 도피 fight or flight 상태로도 알려져 있는데 이 상태에서는 아이들의 신경계가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 즉각적으로 반응합니다. 이 과정에서 아이들은 더욱 불안하거나 과민해질 수 있으며 이는 종종 부정적인 행동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따라서 아이들의 이러한 반응을 단순히 나쁜 행동으로 보지 않고 그들이 느끼는 위협을 이해하며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아이들의 행동 이면에 있는 감정과 신체 반응을 존중하고 그들의 안전감을 높여주는 방법을 찾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런 접근법은 아이와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촉진하고 육아에 더 큰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아이의 자율신경계 반응은 크게 세 가지 경로로 나뉩니다. 델라후크 박사는 이를 녹색 경로, 적색 경로, 청색 경로로 구분하며 각각의 상태가 아이의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합니다. 1. 녹색 경로. 이 상태는 아이가 편안하고 수용적이며 타인과 긍정적인 유대관계를 맺으려는 상태를 나타냅니다. 이때 아이는 융통성 있고 안정감을 느끼며 사회적 상호작용에 적극적입니다. 2. 적색 경로. 육아에서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는 경로입니다. 이 경로에 있을 때 아이들은 스트레스와 위협을 강하게 느낍니다. 이로 인해 짜증을 내거나 화를 내는 등 과민한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적색 경로에 들어서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이는 피로, 배고픔 같은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요인에서부터 청각 자극 과다, 애착 대상과의 신체적 접촉 부족, 어린이집에서 만나는 위협적인 친구 등 부모가 쉽게 알기 어려운 원인까지 포함됩니다. 3.
청색 경로, 아이가 스트레스를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높게 느낄 때 세상과 단절을 택하는 상태입니다. 이 경로에서는 아이가 슬프고 느리며 무표정한 상태에 빠집니다. 이는 에너지를 보존하기 위한 반응으로 아이가 외부 자극에 대응할 수 없다고 느낄 때 발생합니다. 아이들이 적색 경로에 자주 들어서는 경우 부모로서는 그 이유를 파악하고 아이가 느끼는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하지만 모든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아이를 보호하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으며 또한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예측 가능한 일상이 틀어졌을 때 아이가 적색 경로에 들어선다면 매일 똑같은 규칙에 맞춰 생활하게 하는 것은 아이를 지나치게 보호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소리에 민감한 아이를 시끄러운 곳에 절대 데려가지 않는 것도 비슷한 맥락입니다. 이런 방식은 오히려 아이가 다양한 상황에 적응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대신 부모는 아이가 왜 그런 상태에 빠지는지를 이해하고 그 상황에서 아이에게 필요한 지원을 제공해야 합니다. 아이가 적색 경로에 있는 동안 부모는 그 아이의 신체적, 정서적 신호를 잘 관찰하고 그 신호를 이해하며 적절한 방식으로 반응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위협을 느낄 때 이를 즉시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아이에게 안정감을 주고 아이가 차분해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접근은 아이가 다양한 상황에서 스스로의 감정을 조절하고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데 도움을 줍니다. 궁극적으로 아이가 다양한 자극에 적응하고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적색 경로에 있을 때 이성적인 대화나 논리적인 설명이 효과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때 아이들은 방어적이 되기 쉽고 부모가 원하는 협조를 이끌어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적색 경로는 교감신경계가 활성화되어 아이가 위협적인 상황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는 부모의 화난 목소리나 부정적인 표정이 아이에게 더욱 큰 위협으로 느껴져 아이는 자신을 보호하려는 본능적인 반응으로 방어적이고 비협조적으로 행동하게 됩니다. 이럴 때 부모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개념이 바로 공동조절입니다. 공동조절이란 아이가 스스로 감정을 조절하기 힘든 상황에서 부모가 개입하여 아이의 감정 조절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공동조절이 항상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아이의 자기조절 능력이 발달하는 과정에서 부모는 상황에 맞게 개입의 정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녹색 경로에 있을 때에는 아이가 비교적 편안하고 안정된 상태에 있을 때입니다. 아이가 스스로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경우 부모는 아이가 자율적으로 감정을 처리하도록 지켜보며 필요할 때만 도와주는 것이 좋습니다. 적색 경로에 있을 때에는 아이의 자기조절 능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녹색 경로에서는 아이가 고통을 1에서 5까지 느끼는 상황에서 3 정도까지는 스스로 감정을 조절할 수 있지만 적색 경로에서는 고통이 1 정도만 되어도 자기 조절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때 부모의 공동 조절이 더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부모는 아이의 상태를 잘 파악하고 적절한 시점에 개입하여 아이의 정서적 안정을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상황에 대한 부모의 유연성과 판단력을 요구합니다. 공동조절이 적절히 이루어지면 아이는 점차 자기조절 능력을 키워나갈 수 있습니다. 아이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기술을 반복적으로 연습하다 보면 부모와 아이 모두 점점 더 능숙하게 감정 조절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육아는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되는 과정이므로 부모는 이러한 순간을 성장의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아이가 안정감을 찾고 스스로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가는 과정을 지켜보며 부모도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통해 아이들이 문제 행동을 보이는 이유와 이에 대한 부모의 대처 방법에 대해 조금 더 깊이 이해하셨기를 바랍니다. 신경계와 관련된 내용이 다소 낯설 수 있지만 그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아이의 행동을 보다 깊이 이해하고 대처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아이의 행동이 때로는 나쁘다고 여겨질 수 있지만 그것이 실은 도움을 요청하는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이 신호를 인식하고 아이의 행동을 연민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이는 훈육이나 규칙보다는 부모의 사랑과 이해를 필요로 합니다. 구독자님들도 충분히 이 과정을 통해 성장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공부하는 엄마의 근거 있는 육아 정보 치치아의 치맘이었습니다.